그리고 어제 있었던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재판. 여기 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고 증언했던 내용이 뭐 굉장히 크게 회자가 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충격적인 증언이다 이런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12월 3일 이 불법 비상계엄이 있기 한 2달 전쯤 되는 거죠. 네. 같은 해에 10월 1일 국군의 날 저녁에 이게 좀 언론에서 대부분 보면 이제 만찬이라고 표현해놨던데 그냥 술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회식. 윤석열 본인도 계속 그냥 뭐 가벼운 술자리였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소맥한 20잔 때린 자리였죠. 그게 예. 가벼운 술자리예요? 아유. 여기서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으로 잡아오라.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윤석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증언이고 어제 법정에서 처음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뭐 김용현 그리고 여인형, 이진우 이런 군 출신이거나 군 고위급들이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리고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게 이제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기존의 증언이었는데 이것을 윤석열이 현장에서 직접 좀 찍어 누르려고 하자 곽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여기에 울컥해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동훈 외 여러 정치인들이라고 했을 때 여러 정치인은 과연 또 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일단 궁금했었고 이 곽 전 사령관의 얘기 후에 윤석열의 반응이었어요. 네. 그냥 약간 멋쩍게 웃으면서 더 이상의 추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술을 마시면 왜 기억이 깜빡깜빡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떠오른 사람 같은 느낌이 전 들었거든요. 긁혔다? 찔렸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곽종근 재판에만 윤석열이 직접 나오는 이유는 곽종근의 진술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결정적이기 때문이에요. 뭐냐?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가 있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처음에 의원 맞아요? 위원 아니에요? 인원 아니에요? 이렇게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흔들렸어요. 그게 안 흔들린 이유는 뭐냐면 곽종근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마이크가 꺼져 있지 않아서 707이랑 3공수 무전기로 다 전파가 됐고 내 부하들이 다 들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깨 못 깼어요. 곽종근의 그 진술만으로 이 내란 윤석열이 한 행위의 불법성은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죠. 나머지는 뭐 우리가 다 본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초반부에 그거를 위헌이냐 인원이냐 바이든 날리면 투로 몰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나온 전략이 뭐냐면 곽종근은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곽종근은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요. 곽종근은 말을 바꿔요. 곽종근은 본인의 기억이 지금 과장돼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세세한 걸 다 기억합니까?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나와서 어제 이 신문도 직접 신문한 거 아닙니까?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아니 우리가 그날 앉자마자 소맥을 막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너무 생각나잖아요. 불쾌해요. 진짜. 근데 잘한다. 곽종근은 잘해. 곽종근은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몇 번 지금 두 번째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곽종근 안 거예요. 윤석열이 어떤 식의 지금 의도를 갖고 접근해 오고 있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지.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뭐라고 얘기를 한 거냐면 그러면 제가 안 한 얘기를 하죠. 근데 곽종근은 그 얘기를 검찰에서 왜 안 했냐? 그게 경계상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먹었고 윤석열의 말대로. 예. 그다음에 이게 뭐 예를 들면 사담인지. 뭐 진담인지 뭐 뭔지 뭐 이런 거에서 어쨌든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었으니까 검찰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윤은 선을 긋고 나온 거 아닙니까? 곽종근의 진술 내용을 알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흔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 진술보다 오히려 더 리스크한 얘기를 해버리니까 윤석열이 할 얘기가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진짜 정말 그 일개 유튜버이자 그 일개 방송인으로서 언론사 기자에게 경쟁심을 느껴본 적이 또 오늘이 처음입니다. 두 분은 성대모사 때문에? 윤석열 잘합니다. 두 분이 서로가 네. 그 얘기했었잖아요. 연합 뉴스의 공채 일기 개그맨. 그렇죠. 여기 한겨레 공채 일기 개그맨. 그렇죠. 그럼 거울 치료 좀 하세요. 윤석열로 둘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한남동에 있는 맛있는 김치를 자기가 포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관저에다 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싫어요. 저는 정말 이제 이게 뭐 하는 대통령이. 것인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심지어 김치나 아껴두는 그 계란말이를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안주 만들어가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국군은 아직도 생생하게 제가 그날 내부 순환에 2시간이 갇혀서 방송을 못 갔던 날이에요. 예. 갑자기 수백
수백억 혈세로 본인 막 대통령 뭐 이상한 놀이 했잖아요. 그런데 뭘 잘했다고 그날 저녁에는 그렇게 소맥 폭탄주 마시면서 그렇죠. 이런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하다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버젓이 재판정에서 윤석열이 오만방자하게 해대니까 본인도 참다 안 돼가지고 곽종건 전 사령관도 이제 이런 증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어떤 대통령의 기세나 권세, 권력으로 곽종근을 자기 이제 수하에 두고 부릴 수 있는 사람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런 기세로 얼마 전에 이제 김성훈이를 한번 눌러봤잖아요. 예. 김성훈 전 경호처장을 한번 째려보기로. 째려보고 기세로 한번 눌러봤으니까 곽종훈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번에 좀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어제 이제 모 방송에서 국민의힘 대변인하고 만나서 예. 이제 방송에서 토론을 하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농담 같다라는 말씀, 농담으로 한 얘기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면전에서 듣고 나니까 이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윤석열의 발언이 농담이다. 총으로 쏴 친구끼리 하는 농담 수준의 이야기 아니었겠느냐 가정을 하자면 이제 그거를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생방송 중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서 사실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친구들끼리도 이런 류의 얘기 많이 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라디오에서 얘기한 바가 있죠. 지금 이런 내용들까지 들으면서 이게 해석이라는 것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국민들이 보는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됐다는 겁니다. 앞서 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그 법정 증언 자체를 좀 탄핵시키고 싶은 의지가 있겠죠. 윤석열 본인 혹은 그 변호인단은. 그래서 계속 진술을 흔들리는 사람이다, 일관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본인이 직접 등판해서 좀 압박을 주면 달라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계속해서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관이 직위원이 아니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재판이 될 텐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변호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직접 나와서 돌발적인 작전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호사들은 이 작전을 몰라요. 예. 예를 들면 윤석열이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른다고요. 그럼 변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호 전략을 가져가는 겁니까? 원래대로라면 피고인의 이익에 최대한 복무하면서 우리한테 불리한 얘기는 최대한 안 하고 예를 들면 우리한테 유리한 정황과 우리가 죄를 감경받을 수 있는 얘기들을 최대한 해서 재판을 전체 재판을 메워야 우리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변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이 직접 등판해서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변호인들은 사실상 사임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이걸 해요. 왜 윤석열은 이걸 하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윤석열 그 문답 과정에서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윤석열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의 질문은 다 뭐냐면 본인의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날 계란말이 얘기도 왜 한 거고 뭐 김치 사온 얘기 왜 한 거 이런 거냐면 야 그날 별거 아니었잖아. 그 자리 별거 아니었다고 지금 얘기하면 돼. 근데 이게 지금 피의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만약에 검사인데 피의자 데려다 놓고 야 그날 그 자리가 네가 뇌물을 줄 만한 자리는 아니지 않아? 그날 그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데 이거를 어떤 변호사가 그러던데 3일 3주 3개월 검사한테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 같대요. 왜냐하면 맨날 나와서 그렇게 괴롭히니까 그러면 그치 그날 그 자리에서 뭐 계란말이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었는데 중요한 얘기 할 자리는 아니었지 이렇게 진짜로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대장동 사건에 남욱 변호사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내가 그때 했다라고 얘기된 얘기는 검사들한테 하도 듣다 보니까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바꾸는 내용들도 우리가 확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윤석열도 계속 그 술 먹은 걸 강조하는 이유가 우리가 술 다 같이 먹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잖아, 그지? 응? 그러니까 술 먹었다는 건 인정하는 거잖아. 응? 그러면 기억이 안 그날 나. 형이라고 부르라고 하지 않았냐? 너무 징그러워요. 이제 두 명이나 하니까. 저 진짜 윤석열. 처음엔 내가 장군님 하다가 종군아 했던 거 아니야? 이게 또 다른 폐해네요, 진짜. 요 내용은 우리 김한 기자의 픽션이니까요. 픽션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빨리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진술, 그러니까 법정에서의 오고 가는 문답 과정에서의 아까도 제가 왜 만찬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냐면 술판이에요. 이런 자리 자체에 대한 묘사잖아요. 이게 네. 뭐 계란말이, 뭐 한난 김치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자기가 직접 뭐 구웠네 말았네 이런 얘기하고. 그냥 난 TMI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잘것없는 근데 전략이라고 저는 보죠. 보잘것없는 자리. 그리고 술을 왕창 먹은 자리.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기억이 안 날 자리 불분명한 이걸 자리. 만나는 거 이걸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이런 하고 날이 싶겠지. 윤석열 예. 정부는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항상 윤석열 정부에서는 술 먹고 김상환 의원도 어떤 의원은 막 토하고 있더라, 울더라. 이날도 나와서 다 토했어요 한남동 입구에서 차 타고 그러니까 나와서. 맨날 술밖에 안 먹은 자리예요. 근데 특별한 날이 지금 아니니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까먹었는데 윤석열 흉내내다가 그 지기현이 이걸 잘랐어야 돼요. 본인이 뭐라로 나온지는 그치.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지기현이 잘라야 되고. 이걸 잘랐어야 되고 곽종군이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 명의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그 여러 더 명의 들었어야죠. 정치인이 누구냐? 누구냐고 맞아. 물었어요.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도. 근데 그러니까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는 했겠지. 네, 네. 지기현은 그렇게 진행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연출된 것도 이게 하나의 총극일 수 있는 건데 지기현 판사가 소송을 어떻게 지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적절함도 동시에 지적할 수 있는 네.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인단이 이제 재판 끝나고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이 곽종근 증인에 대한 진술, 증언 신뢰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다가 여기에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얘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진술조서 동의에 부정적 입장을 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은 아시다시피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의 증거를 채택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윤석열 측에서 이것을 별 얘기 없이 넘어가면 그냥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건데 네. 지금 부인을 하고 있고 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3일 날 재판에 나와서 홍장원 전 차장이 또 같은 얘기에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다면 네. 이때도 비슷한 상황도 연출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되는 건데 그러니까 딱 아픈 골인 것 같아요. 곽종근 전 사령관하고 이 홍장원 전 차장이 아픈 골이다라는 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같으니까. 예, 진술이고 일관적이고요. 그렇죠. 일관적이고 압박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뭐 심지어 그 이제 윤석열 측, 저 김용현 측 변호인들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가족들을 만나서 뭐 회유하려고 했다라든지 뭐 그런 게 뭐 일찍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진술이 일관되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한 걸음 더 나가는 진실 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그 증인들을 대상으로는 이 윤석열 측에서 굉장히 난감한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감옥에는 뉴스 안 나옵니까? 왜 사태 파악, 상황 파악을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회유하고 압박하는 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윤석열 씨는 왜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사태 파악이라는 걸 본인 중심으로 하다 보면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 그래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기존의 모습도 여러 차례 봐왔지만 법정 안에서만 뒤집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법리로 뒤집을 수 그게 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리로 뒤집는다는 거 본인이 이제 어쨌든 법리를 다뤘던 사람이니까 그 생각 본인 아마 무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 진행을 할 때 이 뉴스를 우리 제작진이 가져왔을 때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이 내용을 다 다뤘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직접 이름이 거론됐던 자칫 잘못 총 맞아 죽을 뻔했던 네. 한동훈 전 대표의 반응은 뭐냐? 네. 어제 사실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었잖아요. 네. 네. 근데 특별한 반응은 아닙니다. 그냥 참담하다 정도. 이걸 보는 저희도 참담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까지 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잘 차리신 거 맞나요? 아, 우리 제작진이 저 뒤에 배경이 되는 사진을 아주 묘한 걸 찾아 넣어요. 윤석열 옆에 서 고개 숙이는 한동훈. 영원히 총으로 쏴주겠다고 하는데도 계속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저 사람은. 오늘 그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된, 그러니까 전 원내대표죠, 관련된 이 구속영장 청구 관련해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입장을 낸 게 있는데 그 얘기도 잠시 뒤에 해야 되니까요. 네. 요 정도로 보고 계속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증언을 탄핵시키려는 윤석열 측의 노력이 계속 들어가요. 이 법정에서 보면 예 아니오로만 답하라. 네. 지난 그 헌법재판소부터 쭉 봐왔는데 말이 너무 길다.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말을 계속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이게 결국은 앞서도 우리 박영식 평론가 얘기했지만 그 체포방해했던 부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데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나왔을 때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째려보고 김성훈 전 차장의 증언이 묘하게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계속해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형성된 대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제출되는 직접적인 증거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윤석열의 행위를 입증하는 증언들에 비하면 윤석열이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전선은 사실 대세에 영향을 주는 전선은 저는 이제는 지나갔다라고 보고 지기현도
그 직위원도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증인 압박하지 말라고 진술하면서 압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이건 어쨌든 윤석열 측이 체포방해 때부터 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항을 하고 있으니 최대한 어쨌든 윤석열의 반론권과 변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실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충분히 성숙이 됐다 이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온 국민이 사실 알고 있죠. 근데 윤과 말하자면 윤 변호인단이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건지 내심 진짜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행위만 하고 있는 거고 네. 김성훈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떤 진술을 뒤집는데 그러면 김성훈이 또 다른 처벌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걸 김성훈이라고 모르겠습니까?